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교과서 32쪽부터 38쪽 사이에 있는 1-3-2 국가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녹화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지난 시간에 중국 지역의 국가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오늘은 중국 외 유목지대, 만주와 한반도, 일본 열도를 보는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이 첫 번째 녹화가 아니라 먼저 한번 녹화했는데 선생님이 익숙하지 않은가 아니면 연결된 프로그램이 이상한가 싶어서 지금 녹화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녹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번 확인을 하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중원 지역의 나라들 기억납니까? 그걸 기억 좀 해야 되는데, 최초의 국가 하라고 하는 나라, 상이라는 나라, 주나라, 춘추, 전국시대, 그리고 이를 통일한 진. 꼭 알아야 될 황제 있었죠. 시황제, 누구보다 기억해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한나라. 한나라를 세운 사람은 고조. 그리고 전성기를 구가했던 황제는 무제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무제. 그러다가 기원 후로 넘어가는 시기에 왕망이라는 외척에 의해서 잠시 한나라가 멸망하고 신이 등장했다가 다시 이 신을 멸망시키고 광무제라는, 이름은 유철이라는 한족 왕에 의해서 다시 한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앞에 하는 전한, 뒤에 하는 후한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냥 통칭 앞부터 뒤까지 다 한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 후 3세기 무렵에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면서 한나라가 세 나라로 갈라지죠. 위, 촉, 오, 삼국으로 갈라지는 데까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당시에 유목지대와 만주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 각각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목지대. 유목지대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더 주목해야 될 민족은 흉노예요. 수많은 북방 유목민족 중에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냈던 민족이었고, 성장 시기는 기원전 3세기 말부터 뛰어난 기동력, 기마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했는데 누구와 맞부딪히게 되냐면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 시황제와 맞부딪히게 됩니다. 이 당시는 진나라 시황제가 중앙 집권 강화를 통한 군사력이 강화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흉노를 오르도스 지역으로 몰아내고 흉노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만리장성을 축조하게 되었죠. 우리 교과서 36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오르도스 지역도 표시되어 있고요. 이 지역에서 흉노를 몰아내고 만리장성을 연결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상황이 뒤바뀌게 된 시기가 진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등장했던 한나라 때예요. 진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세력을 회복했던 흉노는 초원 지역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흉노에게는 무엇이 붙냐면 초원지대를 처음으로 최초로 통일한 유목민족, 북방유목민족은 누구냐? 그러면 흉노예요. 당시 인근에 월지라고 하는 유목민족 국가 있었는데 몰아냈고요, 축출했고요. 동호라는 북방민족은 정복해서 복속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자 누구와 세력이 맞닿게 되냐면 바로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항우를 몰아낸 다음에 통일왕조 한을 세웠던 고조, 원래 명칭 유방과 부딪히게 됐고, 유방은 흉노를 몰아내기 위해서 공격을 갑니다. 하지만 오히려 한 고조는 흉노족에게 포위됐고 결과적으로는 항복을 하게 돼요. 이 사건을 평성 백등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백등산 전투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명칭으로는 평성 지역에서 일어난 치욕스러운 사건이었다라고 해서 평성의 치 또는 평성의 치욕이라고 합니다. 중국 한족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유목민족에게 당했던 일들을 이렇게 역사 속에서 명칭을 지어놔요. 정강의 변, 토목보의 변 이렇게 정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성의 치입니다.
한 고조 시기에 흉노에게 패배했던 사건이었고, 포위됐던 고조는 풀려나는 대신에 무엇을 약속하냐면 한나라의 공주를 흉노 왕에게 시집 보낸다. 흉노 왕을 선우라고 그러거든요. 선우에게 시집 보낸다 라는 약속하고 형제 관계가 되는데, 한나라 황제를 형으로 삼지만 사실상 필요한 물자 여러 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이런 물자를 한나라가 흉노에게 바쳐야만 평화로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흉노는 이렇듯 부족한 식량을 농경민과 교육과 약탈로 충당을 했고, 여기다가 한창 전성기 때는 비단기를 장악함으로써 경제력이 막강했던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단길은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앙아시아, 서아시아를 지나 동로마 제국이 있었던 이스탄불, 이 당시는 동로마 제국이 아니라 그냥 로마 제국이었거든요. 로마까지 연결되는 비단이 오고 갔던 길이기 때문에 비단길이라고 부르는데, 먼저 흉노가 장악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다시 빼앗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흉노가 중요한데, 그러면 이 흉노는 또 어떤 것들이 무엇이냐? 우리 교과서 36페이지 하단을 보면 이야기 동아시아사라고 해서 방금 봤었던 평성의 치욕과 관련된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하니까 한번 읽어보면, 평성의 치욕 1에 한나라는 흉노와 화친을 맺고 매년 막대한 제문을 보냈다. 또 공주를 흉노에 시집보내 그들을 무마하였다. 그런데 이때 한나라 원제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궁녀가 엄청나게 많았나 보죠. 그래서 궁녀들의 얼굴을 일일이 다 볼 시간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화가에게 시킵니다. 그림을 그리라고. 궁녀의 그림을 다 그려라 라고 시켰고, 왕소군이라는 궁녀가 있었는데 다른 궁녀들은 모두 뇌물을 주고 예쁜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정직했던 왕소군은 뽀샵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리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마침 흉노에게 연락이 옵니다. 자, 내가 결혼할 거니까 한나라 여인을 보내라 라고 왕실 여인이 필요해지자, 원제는 수많은 궁녀 중에, 공주가 아니라 궁녀를 보내려고 했던 거죠. 궁녀 중에 한 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제일 못생긴 여자로, 그래서 초상화를 봐가지고 가장 못생긴 여인을 흉노로 보내겠다라고 지명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정직했던 왕소군이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왕소군이 눈물을 흘리며 흉노의 땅을 떠나는 날, 처음으로 왕소군의 실제 모습을 봤던 원제는 그제서야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였다. 그녀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숙했답니다. 뭐 그렇다고도 얘기고, 그러나 그녀는 약속대로 흉노 땅에 가서 그곳에서 결혼합니다. 그것도 두 명의 선우와. 그러니까 첫 번째 선우랑 결혼해서, 선우가 아까 흉노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흉노의 왕과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흉노는 북방 유목민족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선대왕이 죽으면 그 후대왕, 형제가 됐든 아들이 됐든 간에 후대왕이 선대왕의 부인을 데리고 산다라고 하는 풍습이 있거든요. 그 왕비의 이름을 연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소군이 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선우와 함께하며 연지가 일생을 마쳤다. 근데 굉장히 현명한 여인이었나 봐요. 중국 한나라와 흉노 사이를 잘 조율했기 때문에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한과 흉노 사이에는 평화가 유지되었다라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연결해놨는데 아까 녹화가 잘 안 됐던 이유가 이거예요. 이걸 틀었더니 막 영상 소리와 화면이 밀려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겠습니다. 흉노의 왕관도 하나 보이고요. 자, 그러면 흉노는 통치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냐? 흉노의 통치 조직은 일단 흉노의 군주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우라고 부른다고 했죠. 선우 중에 한 고조를 굴복시키고 백등산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 선우, 전성기의 선우 이름은 묵툭이었어요. 묵특선우. 선우가 택리고도 선우라고 하는 명칭에서 따온 겁니다. 선우가 영역을 셋으로 나눠서 하나, 둘,
셋으로 나눠서 중앙 지역은 본인이 통치하고 나머지는 좌현왕과 우현왕에게 두어 다스리게 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좌현왕, 우현왕을 두고 있는 구조고 그 아래 소왕, 작은왕, 천장, 백장, 십장이라고 하는 십지법 단위의 군사 조직 및 행정 조직을 두어서 다스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단순화한 거고 좀 더 복잡하게 보면 원래는 선우 아래 그를 자문하는 자골도우와 우골도우가 있고 그리고 우방과 좌방이 있고 우방의 왕 우현왕, 좌방의 왕 좌현왕 똑같은 사실 구조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창 잘 나가던 흉노는 언제부터 무너지냐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인물 가장 중요한 왕 한무제의 공격으로 선호의 지위를 둘러싼 내분이 발생했고 그 결과 흉노가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고비 사막을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으로 분열됐고 남흉노 지역은 한나라에게 정복돼서 한나라가 됐으며 북쪽에 있는 북흉노는 이제 앞으로 서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이 흉노가 훈족이라느니 아니면 훈족은 다른데 이 훈족을 공격했다느니 그래서 이 훈족이 다시 유럽 지역의 게르만을 공격하게 되었고 이 게르만이 공격을 당하자 남하하여 로마를 공격해서 로마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건 세계사에서 한번 볼만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유목지대를 넘어서 만주와 한반도 지역을 볼 텐데 우리가 한국사를 배우기 때문에 뭐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주와 한반도 지역을 좀 보면 만주와 한반도 지역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죠. 고조선. 우리 보통 비파형 동궁과 탁자식 고인돌이 함께 발굴되는 지역이 고조선의 세력권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고조선의 특징은 뭐냐면 고조선 단군 왕검이라는 왕이 있죠. 단군 왕검. 그리고 단군 신화를 위해서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농경 사회인 거 알 수 있다. 이런 것들 다 한국사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중에 단군 왕검은 뜻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왕검은 정치적, 단군은 종교적,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단군 왕검의 첫 번째 특징은 재정 일치 사회였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한국사 배울 때 나오겠지만 8조의 법이 있어요. 살인자는 즉시 죽인다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근데 학습지를 봤더니 학습지에 이 8조가 편집을 하다가 잘렸어요. 그래서 앞에 8조를 붙여주기 바랍니다. 8조의 법 또는 8조 법금, 8조 금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단군 왕검이라는 왕 밑에 나중에 단군 왕검 후에 왕들이 지나가다가 준왕까지 지나가는데 준왕 때 기록을 봤더니 준왕 밑에 비왕, 상, 경, 대부, 장군, 박사 등의 관직명이 보여요. 그래서 관직을 두었다라는 것도 뭔가 체계적인 국가였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관직이 정밀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초기 국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국가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고 단군의 고조선이 변화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무슨 사건이냐면 위만이 집권할 때였습니다. 위만이 언제 들어왔냐면 중국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교체되던 시기에 들어왔대요. 자, 진수가 쓴 삼국지 위서 동의전을 보면 동의전은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잠깐 얘기를 해보면 중국은 본인은 중화민국, 중화라고 빛나는 가운데 민족이라고 하고 본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오랑캐라고 여겨요. 그래서 오랑캐를 지칭하는 명칭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중국의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는 뜻의 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기록은 다 동이전에 있어요. 우린 스스로 오랑캐가 아닌데 중국 애들은 우리를 오랑캐라고 부른 거죠. 동이족. 북쪽에 있는 민족은 북쪽에 있는 오랑캐라는 뜻의 북적이라고 부릅니다. 북적. 남쪽에 있는 민족은 남쪽에 일하는 오랑캐라는 뜻의 남만이라고 써요. 그리고 서쪽에 있는 오랑캐는 서쪽에 있는 오랑캐라는 뜻의 서융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오랑캐를 지칭하는 명칭이 많아요. 적
융, 만, 이 전부 다 오랑캐를 지칭하는 명칭이고, 우리에 대한 기록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사기잖아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데 삼국사기 언제 써졌냐면 고려 후기에 써졌어요. 고려 중기에 김부식의 삼국사기 써졌죠. 고려 시대에 쓴 글이 가장 오래된 기록이니까 아무래도 과거의 기록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국 측의 기록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동의전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나라 말에 진승과 진승 5강의 난 할 때 그 진승이에요. 농민 반란 최초의 농민 반란이라고 했죠. 전국에서 항우가 유방과 싸웠다는 그 사람입니다. 거병하여 천하가 어지러워지니 연제조, 그러니까 연나라, 제나라, 조나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전국 시대 때 연제조나라 조지방에 살았던 백성들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점차 고조선의 준왕에게 망명하였다. 한나라 때 이르러 진나라에서 한나라 넘어가면서 연나라 지역의 사람이었던 위만도 망명하여 오랑캐의 복장을 하고 동쪽으로 폐수를 건너 준왕에게 항복하였다. 그리고 이 위만은 준왕을 배신해서 준왕을 몰아내고 나라를 장악하면서 왕에 등극하게 되죠. 이때부터를 우리는 위만이 세운 나라의 명칭이 그대로 썼기 때문에 조선이다라고 해서 위만 조선이라고 봅니다. 아마 중학교 때나 아니면 1학년 때 한국사 때 배웠을 때 위만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말할 것도 있지만 첫 번째 말할 거는 위만은 중국 사람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이유는 일본의 과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우리나라를 폄하하기 위해서 조선 역사의 시작은 이렇게 중국인의 지배를 받고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것에 반발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침 사료에서도 이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오랑캐의 복장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오랑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이와 같은 오랑캐예요. 우리 오랑캐였잖아요. 우리나라 복장을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만이 정말 중국 사람 맞아? 단지 중국 쪽에서 살고 있었던 고조선 사람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고, 여기에 하나의 더 증거는 나라 이름을 중국처럼 진, 위, 한, 조, 제 이렇게 바꾸지 않고 조선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조선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요하게 바라보는 건 뭐냐면 위만이 들어오면서 위만이 집권하고 위만 조선이 되면서 과거 단군의 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국가였다면 이제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국가로 변모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 볼 것은 중개무역을 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위만 조선에서 주목해야 될 두 가지는 하나는 철기 문화, 또 하나는 중개무역인데, 고조선이 있으면 중국 쪽에 있는 한나라와 한반도 남쪽에 있는 진나라 사이에서 물자를 주고받으며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독점하게 됐고, 이 때문에 한나라와 대립하다가 결국 한나라 무제가 침략해 들어온다라는 내용을 뒤에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엄청 지저분하게 썼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고조선 멸망과 함께 이제 새롭게 나라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처음으로 등장했던 나라 중에 하나는 부여일까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마땅한 지도가 없어서 초기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가져온 지도인데, 부여, 고구려, 옥조, 동이, 사만인데 전부 다 함께 생긴 건 아니고 부여가 가장 먼저 생겼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부여는 만주 숭화강 일대에서 예족과 맥족이 건국한 국가로 알려져 있고, 왕권이 비교적 미약한 연맹 왕국 국가인데 어떤 형태로 나라가 다스려지고 있냐면 왕은 중앙만 다스릴 뿐 각 지방은 지방 부족장들이 나누어 다스리는데 우리는 이것을 사출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사출도의 모습을 보면 왕이 있고 군장이 있는데 군장의 명칭이 좀 독특했죠. 가축의 이름을 따고 있었어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해서 말, 소, 돼지, 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고, 한반도 남부지방에는 마한, 진안, 변환에 사만이 존재했는데 사만은 부족 연맹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징은 뭐냐면 군장이 있다. 군장의 명칭은 신지 또는 읍차라고 불렸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군장 말고 종교적 지배자, 바로 제사장이었던 천군이 있는데 이 천군은 군장들 지배와 관계없는 특별한 행정구역, 바로 소도라는 지역을 다스렸다. 그래서 군장이라는 정치적 지배자와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분리되어 있는 제정 분리사회라는 것을 보여준다가 사만에서는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입니다.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군요. 자, 다음 일본 열도를 보면 일본 열도는 일본에서는 기원전 3세기경에 아주 늦게 청동기와 철기와 벼농사가 함께 들어오는 야요이 시대가 있었다고 했고, 그러다가 기원전과 후를 넘나드는 이 즈음에 정치 체제가 출현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200년, 300년이 될 무렵에 약 30여 개국의 작은 나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중에 히미코 여왕이 가장 힘이 강했던 여왕으로 보입니다. 이 히미코 여왕의 국가를 야마타이국이라고 했고, 아마도 야마타이국이 규슈나 혼슈의 서쪽 끝에 위치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야마타이국을 중심으로 30여 개국의 소국이 연합되어 있는데 이 히미코 여왕의 특징은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라기 때문에 제정 일치사회라는 걸 볼 수 있고요. 3세기가 당시 한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위, 촉, 오 세 나라로 갈라졌던 시점인데 이 중에 위나라의 사신을 보입니다. 우리 바다 건너 멀리 섬에도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야마타이국이고 여왕의 이름은 히미코입니다 라고 하자 위나라가 장하도다, 인사를 하러 나에게 오다니, 그러면 너네 야마타이 국가의 왕 히미코에게 칭호를 하나 내려주마. 너네는 우리 위나라와 친한 외국이다, 친히 외왕이다 라고 하는 칭호를 239년에 받았다는 중국 측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우리가 보려고 했던 37쪽까지의 내용인데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정리판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보자고 했죠. 중국 중심으로 기원전 2000년경에 보이는 나라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렇게 연결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2000년, 기원전 1600년, 기원전 1100년경에 하상주가 지나가다가 기원전 8세기에 800년경에 주나라가 동쪽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춘추시대 그리고 전국시대로 이어졌고,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나라가 진나라. 어떤 황제가 중요하다고요? 시황제. 하지만 이대 망하고 한나라가 등장했고, 한나라는 기원 후 직후에 신이라는 나라로 잠깐 바뀌었다가 다시 광무제에 의해서 한나라, 그래서 그냥 한은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기원 후 3세기에, 그러니까 요 정도의 기원 전후 1년이 있겠죠. 그러다가 기원 후 3세기경에 나라가 흔들리고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위, 초, 오 세 나라로 분열되었다라고 했고,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보면 흉노이죠. 흉노는 아마 계속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으로 모습이 두각됐던 때 바로 진나라 때였습니다. 흉노. 그래서 흉노가 급성장을 하자 만리장성을 쌓았다. 하지만 한나라의 고조는 흉노에게 져서 평성에 치여 공주와 예물들을 상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한나라 무제가 흉노를 공격한다. 이런 내용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나올 거예요. 이 내용은. 자, 만주와 한반도 최초의 국가 고조선인데, 고조선은 삼국유사에 따르면 기원전 2333년이지만 우리 측 기록만을 가지고, 단순히 하나의 기록만을 가지고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교차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찾습니다. 한국사에서는 단군 왕검은
단군의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이지만 적어도 중국 측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전국시대 전국 칠웅 중에 연이라고 하는 나라가 고조선과 대립했다라는 내용이 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이땐 고조선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조선. 아마 더 전에 있을 수도 당연히 있고요. 이 고조선이 쭉 지속이 되다가 진안 교체기 때 위만이 들어오면서 위만조선으로 변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나라 무제의 공격을 받습니다.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부여와 사만과 같은 여러 나라들이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고 일본의 경우에는 야요이 시대 이때요. 청동기가 이제 들어와요. 세상에 이렇게 늦어요. 국가도 아니죠. 야요이 시대 지속되다가 기원 전후한 시기에 여러 가지 국가들, 정치 체제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잘 확인할 수는 없고 그러다가 히미코 여왕의 야마타이 국가가 기원 후 3세기에 소국들을 지배하면서 연합을 이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히미코. 자, 그리고 그 증거로 위나라에 사신을 보냈더니 위나라 왕이 히미코에게 명칭을 하나 줬다고요. 뭐라고요? 너는 위나라 친한 외의 왕이구나. 친위 외의 왕이라고요. 마지막에 있는 베트남은 지금 지금 동아시아사에서는 잘 배우지 않고 과거의 동아시아에서는 나왔어요. 근데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베트남 고대사를 빼버렸는데 잠깐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나라 최초의 국가는 발랑이라는 나라인데 발랑 그 뒤에 안정부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어우락이라는 나라가 됩니다. 여기까지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하게 봐야 될 나라는 그 다음이에요. 진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진나라가 막 관리를 보냈는데 진나라 관리 중에 중국 남부지방으로 파견됐던 관리 찌에우다라는 사람이 어우락을 무너뜨리며 나라를 세웁니다. 그 나라 남비엣이라는 나라예요. 이 남비엣 남부지방에서 잘 살고 있는데 침입을 받습니다. 누구 침입하냐? 한나라 무제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지금 베트남의 나라 이름 비엣남이에요. 비엣남. 그 원류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나라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과서 33쪽에 있는 33쪽이 아닌데 왜 33쪽에서 나왔죠? 37쪽에 있는 탐구활동 문제만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3개 있고요. 자료 1, 자료 2, 자료 3 자료 1을 문제를 보면 각각 어느 나라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각국의 정치의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 1의 나라를 좀 찾아보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들어봤죠? 백성들 가들은 군장들이 사출소를 다스렸다는 얘기죠. 그럼 이 나라는 부여가 되겠죠. 두 번째 자료 2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구구백악관 삼십에서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는데 이를 천군이라고 부른다. 또 여러 나라에서 각각 벼룹이 있으니 그곳을 소도라고 한다. 이거 다 배웠잖아요. 기억나죠? 네, 이 나라 삼한이라는 나라입니다. 삼한. 마지막 자료 3번에 있는 내용. 공동으로 한 여인을 왕으로 세우고 히미코라고 불렀다. 이 나라 그렇죠. 일본의 야마타이 국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 나라들이 각각 어떠한 정치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 부여는 연맹국가였죠. 연맹국가 왕권이 미약했다였었고 사마는 군장과 제사장이 분리된 재정 분리사회였었고 세 번째 야마타이국은 재정일치죠. 히미코가 보면 귀신을 막 불러들이는 거예요. 계계에서 행하고 백성을 미혹하였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37쪽에 있는 내용이고 동영상을 좀 틀 수 있었으면 38쪽에 있는 중국의 건국신화 복희, 여화, 신농, 삼황과, 황제, 전후, 제국, 요, 순회, 오제를 좀 보거나 아니면 일본의 건국신화 이자나미와 이자나기 신화를 좀 볼 텐데 동영상을 틀면 지금 계속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